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액과 몰롱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의 중급 과정까지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중급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분할 수 없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중급 과정이라 생각해서 그 내용을 올렸던 거고, 그럼 고급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 고급 과정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 과정과 그 다음에 중급 과정,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기초 과정은 한두 가지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중급 과정은 이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응용하는 거니까 뭐 세네 가지 정도 더 많아질 수 있겠는데, 고급 과정부터는 사실 이게 한두 가지, 세네 가지 정도로 끝나는 양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걸 하나하나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시간 안에 그냥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몰롱도를 중점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우리가 몰롱도까지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액과 퍼센트 농도, 몰롱도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본 적 있었죠? 15% 소금물 200g에 10% 소금물을 얼만큼 부어야 14%짜리 소금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런 수학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학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수학 시간에 또는 초등학교 뭐 수학 어려운 문제, 막 경시대 문제로 이런 문제들을 본 적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롱도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좀 딱 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용액이라는 용어부터 일단 알아보자면,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혼합물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물질 두 가지가 이상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거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순물질은 화합물 또는 그냥 호던소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다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순수하게 원소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한마디로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이 섞인 혼합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용액이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가 거의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실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용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용액에서 용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 되겠고,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소금물을 예시로 든다면 소금물도 용액이 되겠죠. 여기서 용매는 물입니다. 소금을 녹여주니까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건 소금이 되니까 소금이 용질이 되겠죠. 보통 액체와 고체가 섞이면 고체가 대부분 용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용매와 용질이 둘 다 액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액체와 액체로 같다면 둘 중에 양이 많은 물질이 용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초도 액체고 물도 액체다. 그러면 두 개가 섞였을 때 누가 용매냐? 알 수가 없는 게, 물이 많으면 물이 용매고 식초가 많으면 식초가 용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대부분 물의 양을 많이 하고 거기다 일부 조금씩 넣어줘서 섞는 물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이 용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물이 용매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퍼센트 농도란 무엇일까요? 퍼센트 농도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용액의 질량, 단위는 g을 써도 되고 kg을 써도 되는데 단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눠주는데 이때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을 단위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g이면 괜찮고 하나는 g인데 하나는 kg이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용액에서 용질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퍼센트 농도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면은 10%짜리 소금물 100g이다. 그러면 이때 소금의 양은 얼마인가? 소금의 질량이죠. 소금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러면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10%짜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소금물을 용액이죠. 용액이 100g. 소금의 질량을 x라고 한다면 xg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해 주면 x는 1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질의 질량은 10g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바로 몰 농도는 좀 다른 농도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구하는 농도였죠. 여기서 말하는 몰 농도는 몰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농도를 몰 농도라고 합니다. 질량으로 구한 농도는 실제로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개수비가 몰수비랑 같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보고 얼만큼 몇 몰을 넣어줘야 몇 몰이 생성되는지 알 수 있지만 질량비랑은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질량 몇 g을 넣어주면 질량 몇 g이 생성된다.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좀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할지 몰라도 화학 실험에서는 전부 몰 농도를 사용한다고 거의 대부분 몰 농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단위가 대문자 m이고요. 읽어줄 때 그냥 몰 농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구하는 방법은 용액의 부피,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입니다. 이때 단위가 있는데요. 몰수는 당연히 단위가 몰이겠죠. 근데 부피의 단위는 무조건 리터가 돼야 합니다. 미리리터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리터로 맞춰주고선 몰 농도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위에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수산나트륨 4.0g. 수산나트륨은 분자량, 화학식량이 40입니다. 근데 수산나트륨 4.0g이니까 그러니까 1몰이 40g이라는 뜻이죠. 그럼 4.0g이면 당연히 0.1몰이 되겠죠. 0.1몰. 0.1몰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OH 수용액 100ml짜리를 만들 때 몰 농도는 얼마이냐? 자, 벌써 우리가 0.1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계산해주면 100ml는 0.1리터죠. 그래서 여기다가 0.1몰을 넣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1몰 농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수용액의 농도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1몰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계산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실험실에서도 그 용액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화학에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에서 이걸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수행평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0.1몰 농도짜리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ml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58.5가 화학식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몰이 58.5g이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알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화나트륨 질량을 측정해야겠죠. 근데 얼만큼 필요한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몰이 58.5g인 건 알겠는데 0.1몰 농도짜리 수용액 100ml에 용질이 얼만큼 있지?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는 질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써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얼만큼 측정해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만큼 돼야 되냐? 수용액 100ml짜리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0.1몰 농도짜리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0.1리터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몇 몰인지 모르니까 X몰, 이거가 지금 0.1몰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X는 얼마냐? X는 0.01몰이 된다 이런 뜻이죠. 0.01몰이니까 1몰이 58.5g이니까 0.01몰은 0.585g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는데 0.585g만큼 정확히 측정한다. 뭘로?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전자저울. 저울이 질량을 재는 기계입니다. 무게와 질량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정확히 측정했으니까 얘를 이제 물에 녹여줘야겠죠.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염화나트륨 0.585g을 넣어서 유리막대로 잘 저어준다. 자, 녹여준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비커에다가 이렇게 염화나트륨이 NaCl이죠? NaCl을 넣어서 여기가 지금 물은 100ml보다 적어야 돼요. 여기서 증류수가 담긴 비커라고 했는데 증류수가 소량 담겨 있어요. 소량.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100ml보다는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증류수가 뭐냐?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순수한 물에다가 우리가 염화나트륨 0.585g을 넣어서 녹여준다. 유리막대, 그리고 증류수, 그 다음 비커,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3번. 잘 저어줬으면은 이 여기서 과정 2에서 만든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 100ml짜리에 넣어준다. 자, 그러면 부피 플라스크가 뭐냐? 부피 플라스크는 요렇게 생긴 그 실험 도구인데요. 여기 부피 플라스크에 보면은 눈금이 하나가 딱 있어요. 요게 100ml짜리냐, 250ml짜리냐, 또는 500ml짜리냐, 1리터짜리냐에 따라서 눈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100ml짜리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요 눈금까지 맞춰주면은 딱 100ml가 되는 그런 부피 플라스크. 즉, 부피 플라스크는 단 하나의 부피만큼은 정확하게 재는 도구라고
정확하게 재는 도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액을 제조할 때 쓰입니다. 용액 제조에 쓰이는, 그러니까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준 비커 용액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0ml에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담긴 건 100ml짜리 증류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물이 더 적겠죠. 그래서 4번 여기에다가 눈금까지,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까지예요. 부피 플라스크 눈금까지 증류수를 채운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까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스포이드나 피펫도 스포이드처럼 생긴 건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스포이드나 피펫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눈금에 맞춰줘야 합니다. 비커로 부으면 갑자기 확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눈금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포이드나 피펫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눈금에 맞춰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다 채워주면은 결국 용액 100ml짜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부피 플라스크의 뚜껑을 닫고 잘 섞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피 플라스크가 만약에 문제에서 1리터짜리만큼 있다. 그러면 1리터짜리의 0.1몰 농도를 만들어야겠죠. 0.1몰 농도 1리터짜리에 만들려면은 당연히 0.1몰만큼 필요하겠죠. 0.1몰만큼 여기다가 넣어서 물에 녹여주면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비커에다가 100ml만큼 부어주면 우리가 0.1몰 농도 100ml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 플라스크가 꼭 100ml짜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실험실에 있는 걸로 쓰면 되는데 넣어주는 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몰농도 제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석률과 농도를 전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희석률은 뭐냐면 A라는 용액을 만들었는데 이 A라는 용액이 0.1 몰농도인데 100ml짜리래요. 100ml짜리. 근데 여기다가 증류수를 100ml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용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류수만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변하지가 않겠죠. 근데 농도는 어때요? 농도는 변하겠죠. 그래서 농도가 얼마큼 변하는지를 계산하는 게 바로 희석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희석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리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 용질의 양은 변하지가 않았죠. 그러면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0.1 몰농도 곱하기 0.1 리터를 곱해주면은 0.01몰 나오겠죠. 그쵸? 0.01몰. 그러니까 0.01몰은 변하지 않았는데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부피는 200ml가 됐죠. 그러니까 부피는 200ml가 됐으니까 다시 계산해주면 0.2리터 나누기 0.01몰 해주면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0.05몰 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1번 과정, 2번 과정에 걸쳐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걸 정리만 해준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0.1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나중 부피가 200ml였죠. 여기서는 꼭 리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위에 거랑 단위만 맞춰주시면 돼요. 위에 게 뭐냐? 처음 부피입니다. 처음 부피 100ml 이렇게 계산해주면 0.05 몰농도가 나오죠.
그래서 단위는 리터로 꼭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걸 공식화하면 처음 농도에다가 곱하기 나중 부피 처음 부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희석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농도의 전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농도의 전환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농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데 선생님이 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길 원합니다.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 그리고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요게 지금 퍼센트 농도예요. 요게 지금 퍼센트 농도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15% 이렇게 뭐 써있겠죠. 10%, 15%.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우리가 몰 농도로 바꿔줄 수 있을까? 한 번에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거예요. 자, 용질의 질량이니까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화학식량 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벌써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꿔야겠죠. 근데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자, 분모에 있는 거를 용액의 질량을 다시 분자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를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이게 부피로 바뀌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용액의 밀도죠. 용액의 밀도를 곱해주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통 밀도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거든요. 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우리는 리터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몰농도가 리터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1리터는 1000ml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분모에 있던 밀리리터를 없애주고 리터로 바꿔주는 요 1000을 곱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다 했겠네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퍼센트 농도에는 100을 곱해줬죠. 근데 몰농도에는 100을 곱해주면 안 되니까 나누기 100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화학식량 분의 밀도, 용액의 밀도입니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이거를 퍼센트 농도에다가 곱해주면 몰농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잘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공식이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공식을 외워가지고는 못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몰농도에서 퍼센트 농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요거를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밀도 곱하기 10분의 화학식량 해주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해주면은 퍼센트 농도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응용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이 몰농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몰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엄청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양적 관계에서 몰농도를 응용한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까지 되려면 이 기초를 반드시 잘 훈련을 해놔야 되겠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